네, 안녕하세요. 오늘 웨비나 참석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저희 패블렛에서 준비한 웨비나고요. 오늘 저희가 웨비나를 처음 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옆에 또 게스트를 모시고 진행하는 웨비나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AI 모델 성능 관리, 이제는 데이터 경영 시대라는 타이틀로 웨비나를 시작해 보도록 하고요. 먼저 옆에 계신 김건욱 센터장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대구 빅데이터 활용센터의 김건욱입니다. 간단하게만 좀 소개드리면 저는 현재 대구에서 기업들, 기관들, 그리고 시민들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가명 정보, 좀 안전한 데이터를 쓰기 위한 이런 활동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 공유 활동도 제가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국가 자격인 이런 빅데이터 분석 기사라든지 데이터 리터러시 이런 강의들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빅데이터 활용센터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신다고요? 예. 네. 유튜브 채널 운영을 합니다. 유튜버십니다. 네. 네, 오늘 대구에서 멀리까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애트리 연구원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가 4년 전쯤에 주식회사 패블러스를 창업해서 데이터 관련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김광 센터를 모시게 된 그런 계기를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어, 올해 대구 디지털 혁신진흥원에서 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이라는 사업을 기획을 하셨고, 대구 지역에 있는 30여 개 기업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만드셨는데, 그 사업을 저희가 이제 맡게 되어서 이렇게 인연이 되어 여러 번 뵙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센터장님께서 좀 소개를 좀 어떤 취지로 기획을 하셨고, 어떻게 또 패블러스를 또 어, 맡겨주셨는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저희 센터에서 2019년도부터 다양한 데이터 AI 사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품질이라든지 AI 학습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최근에 생성형 AI가 워낙 또 활성화되면서 좀 다른 관점에서 품질을 개선하려고 보니 합성 데이터를 좀 잘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음, 아무래도 합성 데이터 만드는 일들 굉장히 관심이 예전부터 많으셨다고 들었어요. 특히 이제 가명 처리에 대한 네. 문제를 오랫동안 네. 고민하고 계셨고, 아무래도 가명 처리의 한 방편으로 합성 데이터가 많이 또 활용되다 보니까 또 저희랑 인연이 닿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AI 개발은 요즘에는 어느 기업에서나 다들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모델이 오픈되어 있고 하지만 아무래도 문제는 데이터지 않겠습니까? 센터장님, 이렇게 대구 지역 기업들 많이 이제 살펴보셨을 텐데 어떤 좀 문제점, 니즈가 있다고 느끼셨나요? 기존에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AI 하시는 분들은 뭐 하이퍼 파라미터라든지 아니면 새로 나온 모형들 적용해서 모델 센트릭 AI 관점에서 주로 많이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일정 수준 이상 다시 또 치고 올라가려면 데이터 관점에서 좀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런 관점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여러 기업들을 만나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에 대한 품질 검증이라는 뭐 부서가 있지도 않죠. 부서가 있지도 않고 전문가가 있지도 않아서 나름대로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성능을 올리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점을 많이 얘기를 하시고요. 특히 정형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은 규칙 기반의 뭐 품질 검사에 아직은 의존하다 보니까 여러 다양한 관점의 품질 평가 혹은 진단이 좀 어려웠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AI 레디니스, 요즘에 AI 레디 데이터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이제 화두인데요. 그 가트너에서 제시한 키워드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패러다임입니다. 그래서 AI 레디 데이터라는 그 패러다임 안에 네 단계를 설정해 놨어요. 기업이 AI를 도입하게 되는 단계를 1, 2, 3, 4 생산 단계까지 설정을 해놨는데 저희가 만나보고 있는 기업은 기업이 크거나 작거나 대부분
1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개념 검증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데이터 품질 검증이라는 게 굉장히 방대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항들을 다 만족시키려면은 시작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대기업의 단계에 맞도록 저희가 이제 1단계에서는 이 정도만 하셔라 라는 식으로 가이드를 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을 크게 세 가지 토픽으로 먼저 짧게 소개를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클리닉이고요. 말 그대로 데이터 종합병원입니다. 데이터가 이제 상태가 어떠한지 진단을 하게 되는 과정이 있고, 진단 이후에 치료를 하게 되는 올인원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치료하는 내용은 합성 데이터를 만들거나 중복 데이터를 제거하는 등의 일을 하게 됩니다.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받으면은 굉장히 진단 차트가 나오잖아요. 그게 해석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너무 네. 어려운 말들이 많고. 사실 저희가 이제 고객들한테 제공해드리는 진단 보고서도, 이게 보기 좋게 요약은 물론 해서 드리지만, 쉬운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품질 진단, 비교 보고서, 개선 보고서, 수명 주기 관리 보고서까지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일단 고객들한테 전달을 해드리고, 이제 조만간 출시하게 될 데이터 클리닉 2.0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품질 진단, 품질 개선 솔루션 데이터 클리닉을 좀 더 진화시킨 겁니다. AI 에이전트를 붙여서 자율적이고 통합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만드는 거여서요. 고객들이 좀 고민 없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가트너에서 올해 초 발간한 보고서에 저희가 품질 진단 데이터 품질 영역에 세 군데 기업 중에 하나로 언급이 되었거든요. 어노말로라든지 쉘파이오는 미국에서 1,000억 원, 700억 원씩 투자받으면서 굉장히 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저희도 이제 한국에서부터 같은 일들을 해나가고 있고요. 두 번째 토픽은 페블로스코프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촬영하면 의사 선생님들이 모니터를 보면서 막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만든 솔루션입니다. 저희도 데이터를 눈으로 볼 수 있게 시각화하는 도구를 만들었고요. 음, 여기는 이 하나하나의 점들이 별자리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서로 같은 색깔로 연결된 이 점들은 좀 더 유사성이 높은 데이터들이거든요. 지금 보이는 이 점들은 모두 다 새 이미지고요. 플레임 바우버드라는 새를 나타내고 있는데, 어, 빨간색, 오렌지색 그룹과 파란색 그룹은 어떻게 눈으로 봐도 조금 달라 보이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새 이미지의 속성에 따라서 이 공간 안에 별자리처럼 구성되게 만드는 시각화 도구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좀 떨어진 부분에 또 많은 점들이 있어요. 센터장님, 여기 있는 점들은 어떤 새들이 있길래 좀 이렇게 떨어져 있을까요? 뭐 다른 종류의 새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저희가 모아놓은 이 새들은 모두 다 플레임 바우보드라는 새거든. 같은 종의 새예요. 근데 암컷이 수컷과는 너무나 다르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암컷과 수컷이 이렇게 다르게 생긴 만큼 저희가 시각화하는 공간 안에서도 굉장히 떨어져서 보인다. 이런 식으로 뭐 레이블이나 어떤 정형화된 특징이 아니라 어, 그 시메틱한 의미적인 특징을 우리가 분류해서 볼 수 있는 시각화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이 데이터셋은 인공지능 역사상 가장 유명한 데이터셋일 거예요. 이미지넷 데이터셋이거든요. 이미지넷 데이터셋 중에 테니스 공이라는 레이블이 붙은 데이터가 이렇게나 많습니다. 이 데이터들의 다양성을 이제 평가하려고 한다면 사람이 일일이 열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저희는 페블로스코프에서 강아지가 물고 있는 테니스 공이라는 그림과 카탈로그 이미지로 구성된 테니스 그림이 멀리 떨어져 있고 서로 각각 모여 있어서 한 번에 분류를 하거나 처리하기 쉽게
시각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상주의 그림들만 모아놓은 공간인데요. 한쪽에는 인물화, 한쪽에는 거리 풍경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확연하게 볼 수가 있고, 네. 여기 계신 분들이 그거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점이 바로 옆에 점이 있는데 왜 이렇게 아, 띄엄띄엄해서 연결이 네. 되는지. 맞습니다. 이게 별자리랑 비슷한 거예요. 밤하늘의 별도 3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간을 우리가 2차원으로 보기 때문에 가까이 있다고 해서 실제로 가까이 있는 게 아니고 멀리 있다고 해서 실제로 멀리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이 공간은 실제로는 한 30차원, 80차원, 150차원 이 정도의 굉장히 다차원의 공간이에요. 그 공간에서의 이제 가깝다는 의미는 우리가 이렇게 2차원 모니터로 볼 때 가깝다는 것과는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유사한 이미지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고요. 음, 또 같은 인상주의 그림 중에서도 이 정물화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데요. 이 정물화도 두 그룹으로 나눠진 걸 볼 수가 있고, 하나는 꽃병, 하나는 과일, 이런 식으로 확연하게 구분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찰들을 통해서 뭐 이런 실제 제조 현장에서 얻을 수 있는 이런 이미지들이 제대로 얻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노이즈가 어, 있는 이미지들이 잘못 수집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도메인 전문가,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활용하고 있는 고객들이죠. 고객들이 이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가치 판단을 같이 하게 되는 것이고요. 저희는 이런 시각화를 통해서 그런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토픽은 합성 데이터입니다. 합성 데이터는 컴퓨터로 만드는 가상의 데이터인데, 데이터 수량이 부족할 때 혹은 실제 데이터를 구할 수 없을 때, 다양한 환경에서 데이터가 좀 많이 필요할 때 합성 데이터를 주로 제작을 합니다. 센터장님께서도 합성 데이터 굉장히 관심 많으신데, 어, 가명 정보 처리할 때 주로 많이 활용을 하시죠? 예, 네. 저는 제가 담당하는 센터가 또 가명정보 활용 지원 센터가 음, 있다 보니까 합성 데이터를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개인정보를 우회해서 쓰는 목적이다 그렇죠. 보니 그렇게 네.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목적의 합성 데이터든 그에 맞는 목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인바디를 측정하고 나서도 권투 선수냐 발레리나에 따라서 키워야 되는 근육 부위와 근육량이 다르듯이 인공지능이 하고자 하는 일, 태스크에 따라서 필요한 합성 데이터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모델에 타겟팅하는 합성 데이터를 만드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요. 뭐 한마디로 합성 데이터는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벌어지지 않는 상황들을 구현하는 역할을 주로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물리적인 법칙이나 혹은 도메인 특성을 아예 위반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도메인 전문가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이 합성 데이터의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정입니다. 또 실제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가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편향이 있다고 해서 편향을 그대로 반영한다거나, 네. 그러니까 학습에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인공지능을 평가할 때도 합성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평가 데이터를 만들 때는 편향이 있는 데이터를 만들기보다는 의도적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합성 데이터의 다양성, 분포와 밀도 같은 것들을 저희가 주로 보게 되고요. 합성 데이터, 물론 학습에도 쓰이고 평가에도 쓰이는데 어느 경우나 희귀 케이스, 편향에 대해서는 유심히 살펴봐야 되고, 네, 저희는 특히 평가 데이터 자체의 품질을 진단하거나 합성 데이터로 채워넣거나 그런 일도 실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발간된 가트너 보고서에서 역시 합성 데이터 기업 중에 하나로 페블러스가 언급이 되고 있고요. 이제부터는 그 대구에서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통해서 여러 기업들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기업들 사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그 기업 사례를 좀 소개를 하려고 이제 허락을 구하는 전화를 제가 좀 돌려봤거든요. 네, 예. 기업 그들에서 굉장히 흔쾌히 허락을 음,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데이터가 노출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실 걸로 당연히 예상을 하고 사실은 여태까지는 예. 저희 고객 사례를 거의 보여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개 데이터만 가지고 뭐 발표도 하고 웨비나를 했었는데 이번에 굉장히 호의적으로 네, 협조해 주셔가지고 아마도 GIP의 그 아, 신뢰 덕분이 아닌가 센터장님의 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빅웨이브 AI인데요. 센터장님께서 좀 회사 혹은 네, 뭐 니즈를 한번 네. 네. 소개해 주시죠. 그 일단 비게이브 AI라는 기업은 대구에서 AI 기업으로는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대회 수상이라든지 뭐 실력이 음, 나름대로 이제 매우 높은 그런 기업입니다. 아마 해당 기업에서는 지금 여기 농업용 로봇, 야생동물, 객체 탐지 AI 모형을 만들려고 이제 해당 기업도 AI 기업이니까 본인들이 직접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 본 것 같아요. 만들어 음, 봤는데 이 좀 한계가 있다 보니 합성 데이터 전문 기업에 좀 의뢰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는 취지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엔 또 빅웨이브 AI 제가 이 사업 전에도 대표님을 몇 번 뵌 적이 있고 한데 굉장히 내공이 높으신 분이라 생각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제 합성 데이터를 또 직접 만들어 보시면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느껴져서 저희한테 이제 의뢰를 해주시게 됐고요. 이 야생동물 감지하는 AI를 위한 이제 데이터가 필요한데, 야생동물이라는 게 뭐 멧돼지나 고라니가 매번 나타나는 게 아니라서 합성 데이터를 당연히 만들어야 되고요. 하지만 이제 다양한 환경이라든지 혹은 약간 좀 만화처럼 보이는 비현실적인 데이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개선하고 싶다. 그런 문제를 주셨어요. 또 하나 재밌는 점은 고라니가 일반적인 생성 AI로 잘 생성이 안 돼요. 이게 아무래도 고라니가 한국 그 동물이다 보니까 주로 해외 데이터로 학습한 생성 AI들이 고라니 생성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라니를 요청하면 자꾸만 사슴이 나와서 뿔이 나오고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일단 그 고라니의 사실성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실제 고라니 그 3D CG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고라니를 CG로 만든 다음에 생성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여러 다양한 환경에서 고라니가 이제 나타나서 평화롭게 혹은 뛰어다니는 장면들을 생성을 해서 전달을 해드렸고요. 또 멧돼지라든지 들개라든지 뭐 여러 야생동물에 대해서 저희가 합성 데이터를 쭉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어, 요 데이터셋을 저희 페블스코프로 보면은 음, 이게 합성 데이터를 추가하기 전 데이터 분포거든요. 그래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영역들을 찍어봐도 그 배경이 거의 비슷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의 다 들판 혹은 초원에서 나타나는 동물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저희가 좀 환경 다양성을 추가하면서 아무래도 기존 데이터와 좀 다른 다양한 환경들의 데이터를 좀 같이 추가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합성 데이터를 좀 사실성을 높이기 위해서 혹은 좀 다양한 환경에서 좀 객체가 나타나도록 하고 싶다. 뭐 그런 니즈를 보통 충족시키는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스피어 AX도 한번 아,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스피어 AX 기업도 저희 대구 지역의 대표적인 AI 기업이고요. 특히 AI 중에서도 CCTV 영상을 활용한 객체 탐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매우 강점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아마 이번에 이제 의뢰한 건도 산불 화재 감시 이런 AI 지금 현재 모형이 있는데 아마 희소 데이터에 대한 이런 애로 사항들을 좀 같이 해결해 보고 싶어서 신청한 걸로 제가 이해를 알고 있습니다. 네. 산불 이제 감지를 위해서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수집을 하셨어요. 이제 전국
곳곳에 CCTV가 있고 그런 데이터들을 많이 확보를 하셨지만 실제로 산불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 어, 데이, 정말 중요한 데이터는 많지 않은 문제가 있었고요. 특히 이번에 컨설팅 과정에서 가장 먼저 요청하신 게 야간 데이터였어요. 낮에 발생한 어떤 연기나 뭐 산불에 대해서는 이제 쉽게 감지가 되고 레이블링도 가능한데 야간에 발생한 어떤 산불이나 연기에 대해서는 감지도 어려울 뿐더러 레이블링 자체가 어렵더라 해서 주간 데이터를 활용해서 야간 데이터를 좀 합성해서 데이터를 추가해달라는 요청이 1번이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실험들을 좀 해봤었고요. 야간 데이터를 좀 어스름한 정도를 단계별로 설정을 해서 해질 무렵 그리고 해가 좀 넘어가는 시점 뭐 여러 단계로 어, 산불, 연기와 안개들 그런 레이블링을 다 수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주간 데이터에서 레이블링한 그 영역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야간 데이터에서 실제로 사람이 봤을 때는 잘 레이블링이 어려운 장면이라도 주간 데이터에서의 레이블링을 그대로 가져와서 야간 데이터에서 활용하는 하는 방식으로 합성 데이터를 좀 만들어 봤고요. 어, 이 스피어 AX에서도 여러 방법으로 이제 모델 고도화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계시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계속 도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그라든지 스모크라든지 사실 이제 눈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큰 불이 났다 하면은 알만하긴 한데 대부분의 경우에 굉장히 헷갈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에 대한 야간 데이터는 특히 레이블링이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 수량을 좀 많이 증가시켜 드릴 수 있었고, 이제 AI 성능에 도움을 좀 드려서, 얼마 전에 또그 사례 공유 허락을 부탁드리려고 전화를 드렸더니, 사실 이제 이번에는 한 수백 장 정도 이미지에 대해서 합성을 해드렸어요. 어, 이제 다음에 본격적으로 좀 더 많은 데이터에 대해서 한꺼번에 요청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피드백을 주셔서 저희가 힘이 좀 났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대구시의 교통 데이터 관련한 내용이요. 이건 센터장님께서 한번 아, 예.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센터장님 네. 전공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네. 이거는 저희 센터에서 직접 작업한 건이고요. 이거 좀 배경을 말씀드리면 대구 빅데이터 분석 경진대회를 저희가 매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양질의 결과물이 나오려면 양질의 데이터를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구시로부터 교통 민원 데이터, 자연어 이런 텍스트 자료를 저희가 전달받아서 이제 음, 어, 가명 처리의 방법 중에 하나로 합성 데이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런 그 텍스트 자료에 대해서 가명 처리할 때 혹시 음, 알고 계십니까? 이게 객체명 인식을 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과거에는 객체명 인식이라든지 이런 정규 표현식 등으로 많이 했는데 지금도 조달에 올라와 있는 이런 가명 처리 텍스트 쪽은 음, 거의 대부분 다 NER로 되어 있습니다. 음, 근데 저희는 요즘에 생성형 AI라든지 LLM이 워낙 또 잘 돼 있으니까 LLM 기반으로 합성 데이터로 만드는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한 거고요. 음, 그런 관점에서 좀 진행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그래서 사실상 오픈되어 있는 모형 다운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합성 만드는 거 이런 거는 사실상 요즘에는 뭐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나마 저희가 좀 기존의 방법이랑 좀 차별성이라고 하면 선행 연구를 찾아보니까 이게 문장의 작성의 의도를 좀 반영하면 음, 합성 데이터를 텍스트를 만들 때 좀 효과적이더라.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원문에 명사 동사를 순서대로 다 추출한 다음에 문서 제목을 작성자의 의도로 보고 이제 LLM한테 시킨 거예요. 이 문서 제목을 보고 이 명사 동사 순서대로 돼 있는 거를 조금 순서대로 제조업해가지고 합성으로 만들 때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단에서
최대한 공손하게 비속어 없이 개인정보 없이 이렇게 하니까 나름 성능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음, 그런 결과를 한번 공유해 주면 좋을까 해서 음, 공유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제가 총 4개의 모형을 돌렸고요. 이게 그 좌측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이 이제 결국에는 NER 모형입니다. NER 모형이 데이터 유용성 측면, 그러니까 원본이랑 얼마만큼 원문을 잘 유지하느냐의 관점에서는 NER이 가장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우측으로 갈수록 색깔들이 이제 LLM 기반으로 한 건데, Q1 알리바바가 초록색이고요. 그리고 우측에 있는 것들이 이제 LG 엑사원에서 만든 모형들입니다. 근데 물론 엑사원 쪽이 원문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떨어지는 걸로 보이지만 합성 데이터는 이제 원문의 내용도 유지를 해야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정보도 잘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제가 뒤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잠깐 앞에 NER이 데이터 유용성에서는 좀 제일 높았다라는 말씀을 음, 드리고요. 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는 저희가 그 합성 데이터를 만들고 저희 내부 직원들이라든지 또 외부 작업자 통해서 자녀 개인정보를 다 검출을 했어요. 일일이 다 수작업으로 확인을 음, 했거든요. 이거는 모형을 통해서 또 재확인할 수 있지만 예측을 하는 게 돼버려 가지고 저희는 다 건별로 했고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니까 이 민원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만 처리해서 될 게 아니고 공격적인 표현, 혐오 표현, 그리고 합성을 만들면서 이제 중국어 모형 같은 경우에는 중국말이 또 이게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걸 저희가 고려해 보니까 그래도 LG 엑사원이 가장 괜찮았고 또 LG 엑사원 사이에서도 저희가 대조군으로 문장의 제목을 가지고 재조합을 해보니까 음, 오히려 이게 더 성능이 좋았다라는 취지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네. 요즘에 뭐 LLM 사실 학습할 때도 사실 전부 다 합성 데이터잖아요. 네. 네. 뭐 어차피 우리가 문장을 다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합성 데이터로 만들어서 패러프레이징하고 뭐 선달을 여러 개 만들고 선지를 여러 개 만들고 학습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개인 정보를 가리는 목적으로도 합성 데이터가 네. 굉장히 요긴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전국에 경진대회들 많이 하는데 경진대회에서 양질의 결과를 얻으려면 이런 음, 합성 데이터 잘 활용하면 되게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네 번째 기업 사례인데요. 아진산업도 대구에 꽤 규모 있는 그 회사더라고요. 네. 아진 산업이 저도 뭐 해당 기업이랑 같이 프로젝트를 하고 이러진 않아가지고 자세하게는 저도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이해하기로는 자동차 부품 이제 제조 쪽으로 되게 중견 기업이고요 대구에서 그리고 AX 전환을 많이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음, 기업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제조 공장을 여러 개를 가지고 계신데 내부에 AI 개발팀이 있어서 공장 내에서 일어나는 상황들 감지하고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AI를 직접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계셨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데이터 수집도 많이 하셨고 뭐 모델 학습도 시켜보셨고 여러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이제 저희가 좀 컨설팅을 드렸습니다. 이제 아진 산업의 그 풀고자 하는 문제는 이제 위험한 장비 근처에 사람이 접근했을 때 사람을 인식해서 그 장비를 멈춰버리는 혹은 알람을 띄우는 그런 이제 솔루션을 만들고 계셨고요. 사실은 아진 산업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대구 지역에 제조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공장 기업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뭐 다른 기업에서도 같은 문제를 똑같이 풀고 싶어 하셨어요. 아무래도 사람의 안전 문제를 위해서 공장 내 디텍션 하는 AI를 개발을 하고 계시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공장 내 그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물건들이 있고 그 조명에 따라서 그림자가 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이제 사람과 헷갈리는 여러 형태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려운 점은 이게 어안 렌즈로 되어 있는 CCTV라서 그냥 일자로 서 있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휘어져 있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어, 오인식이 많더라. 그리고 장비에 가려져 있는 상황들이 많고, 또 어쨌든 CCTV로 얻은 데이터다 보니까 계속 같은 장면만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 환경에 대한 다양성이 너무 떨어지고, 음, 중복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오탐지, 사람이 아닌데 사람이라고 탐지한 그 결과들을 좀 따로 좀 봤을 때, 아무래도 뭐 이런 데이터들이 사람이랑 좀 헷갈리는 데이터였다라고 판단이 되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쉽게 보실 게 아니라 사실 CCTV에서 작업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복잡한 환경에 들어가 있을 때, 사람이 굉장히 형체가 사람 같지가 않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들과 헷갈리게 되는 것이고요. 음, 또 하나 재밌는 점은 사람인 데이터들은 꽤 많은 수가 흰색 안전모를 위해서 촬영한 이미지였어요. 그러니까 흰색 안전모가 사람의 굉장히 특징적인 음, 이미지가 되는 것이었고, 안전모가 아닌데 뭔가 흰색의 동그라는 뭔가가 물체가 있을 때 사람으로 오인식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이제 사람이 아닌 이런 물체들이 검출이 되었을 때 사람이 아니라는 레이블을 따로 부여를 하도록 좀 가이드를 좀 드렸어요. 세 번째는 또 센터장님께서 뭐 계속 강조해 주다시피 가명 처리를 네. 위한 네. 감형 처리 음, 방법이 뭐 한 20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뭐 가장 좀 가치 있는 데이터 만드는 방법이 합성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그 금융사라든지 뭐 카드사 뭐 여러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확보한 데이터들의 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고 싶은데 그 데이터 담당자조차도 그럴 권한이 없으세요. 그래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합성 데이터라는 것이 이제 페이크 데이터라는 인식이 강해서 음, 이제 멀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엔 좀 인식이 좀 바뀌고 있으셔서 이제 가명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합성 데이터를 많이 고려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께서 좀 더 유튜브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하셔가지고 이제 이런 아, 인식, 예, 근데 좀 네, 오해할 수가 있는데 네, 유튜브가 저희 센터 공식 네, 유튜브라서 그렇게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빅데이터 활용 네. 센터 유튜브, 네, 그래서 가명 처리 관련 내용도 많이 다뤄주고 계시고요. 음, 특히 가명 처리 관련해서는 또 이제 정부에서도 또 사업도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왜냐 그러면 이게 전체 데이터 중에서 개인정보가 75%고 그렇지 않은 게 25%인데 결국에 이렇게 가명 처리를 해서 데이터를 써야지만 이 음, 데이터의 활용 범위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합성 데이터, 저희는 합성 데이터라는 용어가 있기도 전에 가상 데이터라는 용어를 쓰면서 합성 데이터를 만들고 있었고요. 그때가 2015, 16년 정도였고, 한 4, 5년 전부터는 정부에서도 합성 데이터 이제 사업들이 많이 나오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AI 레디 데이터라는 사업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고, LLM 개발 사업, 그리고 가명 처리를 위한 실제 개인정보, 우리나라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그 주제, 개인정보를 좀 어떻게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합성 데이터가 이제는, 양지화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개인정보 혹은 확보가 어려운 희소 데이터, 합성 데이터를 생성한다는 내용 이렇게 빠르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음, 이제 데이터 클리닉 2.0를 저희가 이제 출시를 하게 되면서 이제 한 가지 더
데이터 품질뿐만 아니라 이것까지 챙기셔야 합니다.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규제인데요. 요즘에 AI 관련한 규제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AI가 그 파급력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그 부작용이 굉장히 이제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 부작용이라는 것은 편향이라든지 허위 정보, 프라이버시 침해 이런 내용들이겠죠. 그래서 EU에서는 AI 액트라는 법안을 통해서 굉장히 센 벌금을 매깁니다. 매출 대비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벌금을 매기고 있어서 뭐 미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도 뭐 막 법안 어떻게 좀 봐달라, 유예해달라, 뭐 굉장히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에도 AI 기본법이 내년부터 시행이 이제 되려고 시행령들이 하나씩 이제 합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 어쨌든 ESG 경영 차원에서 기업 신뢰도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많은 글로벌 표준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이런 뭐 25012, 5259, 뭐 이런 다양한 표준에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 품질 진단만 주로 봤던 데이터 클리닝 1.0에서 2.0으로 진화를 하면서 규제 대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국내외 법안 그리고 표준 네, 대응할 수 있도록 진단 개선뿐만 아니라 규제에 대한 수명 주기 관리까지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전부 다 에이전틱하게 제공을 함으로써 자동으로 진단하고 자동으로 개선하는 좀 자율적인 뭐 우리가 병원 한번 가려고 해도 굉장히 번거롭지 않습니까? 접수하고 뭐 체열하고 또 진료받고 한참 기다렸다가 또 치료받으러 가고 내원하고 이제 이런 과정이라면 그냥 데이터를 그냥 침대에 눕혀놓고 쭉 끌고 다니면서 저희가 쭉 진단부터 치료까지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도록 에이전틱한 AI를 이제 만들어서 그 출시를 어,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사전 신청을 미리 하실 수가 있고요. 에이전틱 AI가 붙은 데이터 클리닝 2.0을 통해서는 이러한 이제 우리가 LLM 사용하듯이 요구사항을 간단히 전달하기만 하면은 자율적으로 데이터의 상태를 진단하고 개선할 점을 찾아서 그 내용을 개선까지 수행하는 과정으로 에이전틱 AI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AADS라는 별명을 가진 데이터 클리닝 2.0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웹페이지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셋을 이제 진단해서 진단 리포트를 이제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자율적으로 쭉, 이제 보여주는, 어, 데이터 클리닝 2.0 데모를 만들어 놨고요. 이러한 내용들은 이제 개발이 이제 사전 배포가 되고 나서, 실제 고객들 대상으로 고객들의 데이터로 자율적인 데이터 진단 개선 수행을 서비스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미리 사전 질문을 좀 받아놓은 게 있어요. 그 사전 질문 내용들을 이제 대부분은 앞에 본론에서 저희가 내용으로 다루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제 본론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들을 어, 여기서 조금 다루고 마치려고 합니다. 품질 좋은 데이터와 그렇지 않은 데이터,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데이터의 품질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목적에 따라서 품질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게 음, 같은 데이터라도 그 하고자 하는 목적이 정말 1, 2% 차이에서 승패가 나는 것도 있는 반면에 그게 아니라 좀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많은 기업들을 만나보다 보니까 데이터마다 데이터 활용 목적이 다 너무, 이제 다양해요. 그래서 데이터 자체, 뭐, 자체적인 완결성이라든지 아니면 실제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이 데이터가 실제로 어떤 목적으로
학습이 될 것인지, 어떤 인사이트를 주기 위해서 수집된 데이터인지에 따라서도 굉장히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표준을 만족시켜야 하고, 당연히 그런 부분을 서비스하기도 하지만, 고객들과 소통하면서 컨설팅을 통해서 이런 목적을 맞춰서 품질을 높여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사전 질문 중에서도 개인정보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거버넌스를 준수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을 물어보셔가지고 혹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아마 요 다음 페이지에 있을 것 아, 같습니다. 네. 그 가명 처리의 기술 중에 하나로 합성 데이터를 쓸 경우에는 합성 데이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명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개보기에서 공개한 그 가명 처리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가명 처리를 할 때는 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가이드라인 준 게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좀 따라가 보면 먼저 연구 계획을 잘 세워야 되고요. 연구 계획이 음, 가명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목적에 부합하는지 이런 단계를 앞부분에서 보고요. 그리고 그 가명 처리를 하는 목적이 결국에 특정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이제 식별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있어서 음, 그 연구 계획에 따른 가명 처리 방법이 적당한지, 적정한지 그런 거를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 가명 처리가 잘 되어 있는지를 현재 지금 제도권 상에서는 그 데이터 심의위원회 뭐 가명 처리 적정성 검토 이런 표현으로 지금 전문가들이 다수가 모여가지고 가명 처리된 결과를 심의하는 절차를 가집니다. 음, 그러한 심의한 결과가 끝나면 그런 심의한 자료들을 이제 증적 자료로 잘 보관해가지고 가명 처리가 끝나게 되고 또 음, 가명 정보는 목적이 달성이 되면 폐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익명 정보랑은 다르고요. 그래서 그렇게 안전한 관리까지 하는 거를 저희 대구 가명정보센터 그리고 전국에 가명센터가 7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쪽에서 저희가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개보위에서 그 합성 데이터 가이드라인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합성 데이터를 만들 때 이런 식의 어, 뭔가 기준을 가지고 만들면 좋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인데 아무래도 개보위에서 내놓은 가이드라인이다 보니까 좀 개인정보 관련한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실제 사례가 아닌 희귀 사례를 만든 합성 데이터를 위한 또 가이드라인은 또 좀 다른 관점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데이터 품질 높이게 하는 방법으로 정제와 전처리가 있지만, 네, 통합하고 연계하는 내용에 대해서 또 중요성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때의 합성 데이터라는 것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이 문제도 저는 이제 많은 기업들이 그 데이터를 통합하고 연계하는 과정, 즉, 결합 데이터를 통해서 가치를 이제 높이는 작업들을 하시고, 실제로는 굉장히 고가의 데이터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작업을 할 때도 역시나 개인정보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를 회피하는 방편으로 합성 데이터, 일부의 정보에 대해서는 합성 데이터로 처리를 하고, 실제 정보를 결합해서 좀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금융 고객사 뭐 뿐만 아니라 요즘에 그 LLM 개발 사업들을 보면은 이제 이제 사내 규정이라든지 뭐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사내 보고서 이런 내용들에 이제 맞는 뭔가의 AI의 판단 혹은 권고 생성 이런 것들을 많이 하세요. 금융사에서 약관 상품 설명서가 굉장히 내용이 많고 어렵다 보니 이 아웃풋을 AI 판단으로 뭔가를 하고 싶다는 질문이 있었는데, 사실은 약관이나 이런 굉장히 법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AI의 판단을 전적으로 맡기는 건 저는 아직은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러한 서비스를 이제 개발하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가지고 있는 그 약관 설명서 여러 자료들을 이제 카테고리별로 명확하게 분류를 잘 하고 특히 최신 버전을 잘 유지해서 라그 시스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이제 LLM 모델에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다 학습 데이터를 잘 마련을 해놓고 라그 시스템까지 붙여서 검색을 통해서 정확한 내용을 LLM이 가져오도록 한 다음에 그 LLM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에이전틱 AI가 붙어서 이제 그 다음에 판단을 하도록 하는 게 맞겠죠. 저희도 실제로 뭐 데이터 품질이나 합성 데이터를 금융권 네, 대상으로 좀 사례를 만들려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근데 사실 금융권에서는 아직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있어서 실제 사례보다는 POC를 하는 정도로 저희가 사례를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요. 뭐 금융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다루는 혹은 중요한 법안 이슈가 있는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제조업 도메인에서 질문을 주셨는데, 음, 데이터 품질 관리가 가능하도록 수집하고 분석하는 프로세스. 이번에 대구에서도 그 제조업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30개 기업 중에서 거의 한 7, 8개 기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인데, 뭐 공기압축기를 만드는 혹은 CNC 머신을 가동하는 그 기업들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 장비가 이제 그 가동이 멈추지 않고 잘 돌아가고 있는지, 혹은 불량이 나는 불량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장비 가동 시간에 따라 마모가 얼마나 되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하고 싶어 하셨고, 실제로 많은 센서들을 붙여서 그런 내용을 측정해서 데이터셋을 만든 다음에 자동으로 판단하는 AI 이제 개발까지, 개발하려고 뭐 많은 기업들이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머신에 붙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그 데이터 수집 장치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음, 아무래도 AI 활용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좀 체계를 좀 갖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AI 레디 데이터라는 그 프레임워크 저희가 진단해 드리는 내용들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좀 상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개별적으로 좀 더 컨설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Q&A까지 하고 마치면 될 것 같은데요. 어, 통행 데이터, 교통 데이터일 수 있고, 뭐, 이제 사람이 다니는 뭐 이동통신 데이터일 수도 있는데, 뭐, 어쨌건, 혹시 교통 데이터에 대해서 센터장님께서 뭔가 경험이 있으시니까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일단 제가 속해 있는 곳이 공공이다 보니, 뭐, 교통공사공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합성 데이터 의뢰가 기존에도 꽤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통계를 기반으로 아니면 AI를 기반으로 이렇게 이동 궤적 데이터라든지 승하차 데이터를 합성으로 만들면, 그냥 히트맵을 띄워봤을 땐 유사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컬럼별로도 통계적인 문법 봐도 유사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통행 데이터는 사람이 움직인 궤적이기 때문에 앞뒤 선후 관계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출발 시간, 도착 시간이 있으면 얘를 뺐을 때 운행 시간이 나오고 또 그리고 뭐 그 도착 시간이랑 출발 시간을 고려해가지고 대기 시간이 나와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시간의 흐름이 깨지는 부분이 하나가 음, 있고 또 하나는 통계로 만들다 보면 통행이 발생할 수 없는 산이라든지 이런 강, 뭐 이런 그 점들이 찍히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경우가 가장 큰 한계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해당 도메인에서 설명을 하려면 좀 백그라운드 이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통에서 이제 저희가 TV 틀면 도로 지었는데 철도 지었는데 몇 대가 예측이 됐습니다. 그렇게 수요 예측할 때 주로 쓰는 게 4단계 수요 예측인데 이 수요 예측 방법을 저희는 좀 사용을 해가지고 통행 발생 그러니까 출발지를 합성으로 먼저 만들고 동행 분포 그 출발지가 어디로 가는지 또 다시 순차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통행들이 어떤 속성을 가지는지를 좀 순차적으로 만들어서 실제 이용자들이 이렇게 그 통행을 하는 것처럼 저희가 좀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으로 최근에 좀 작업을 했는데 성능이 매우 좋았습니다. 네. 저희도 사실은 교통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합성 데이터 만드는 그 R&D 사업을 지금 수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량들이, 약간 예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예를 들면은 뭐 침수 혹은
어디가 폭발했다든지 화재가 났다든지 원전이 뭐 사고가 났다든지 그런 상황에서의 차량들이 어떻게 다른 행동들을 할까 그런 내용들을 지금 수행하고 있기도 합니다.